그날 밤 이란이 쐈다.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이 UAE를 향해 날아오는 순간 전 세계가 숨죽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막았습니다. 요격률 92.3%, 순항미사일 18발, 전량격추. 미국도, 이란도, 전 세계도 경악했죠. 정말 상상도 못했을 것.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그날 밤 중동의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이란이 UAE를 향해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어요. 수백 발이 동시에 날아드는, 말 그대로 하늘이 불바다가 되는 상황이었죠.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모니터 앞에 달라붙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UAE 하늘 위에서 적단들이 하나씩 격추되기 시작한 겁니다. UAE 국방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탐지된 이란 탄도미사일 중 494발을 요격했고 전체 요격률은 92.3%에 달했습니다. 이란이 쏜 순항미사일 18발은 단 한 발도 남기지 않고 전량 격추됐죠. 그 중심에 한국산 천궁유가 있었습니다. 천궁이란 무엇인가? 하늘의 방패, 완전 국산 시스템. 천궁2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먼저 설명이 필요합니다. 천궁 시리즈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방공체계입니다. 천궁1이 적 항공기를 잡는 미사일이라면 천궁2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적의 탄도미사일 자체를 공중에서 요격하는 미사일이죠. 쉽게 말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사일로 때려잡는 겁니다. 천궁5의 구성을 보면 탐지 레이더, 교전 통제소,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4기로 1개 포대가 꾸려집니다. 이동식 발사대 1기에 미사일을 최대 8발 장착할 수 있으니 1개 포대만으로 최대 32발을 운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포대 하나가 동시에 수십 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완전 국산이라는 점입니다. 탐지하고 추적하고 교전 결정을 내리고 발사하는 전 과정이 대한민국 기술로 이루어집니다. 미국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부품 수급 때문에 외국에 손 벌릴 필요도 없죠. UAE는 이 사실을 이미 2022년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었고 전력화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실전이 그 판단이 옳았음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교전에 투입된 포대는 UAE가 교육훈련용으로 한국 공군에서 빌려간 포대였습니다. 현재 한국인 교관과 기술자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전투에 직접 참가하지 않았어요. 순전히 UAE 병사들이 한국산 장비를 들고 싸워 이긴 겁니다. UAE 측은 공식적으로 확답을 주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교전 사실을 인정하면서 성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중동 국가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했다는 건 사실상 최고의 찬사입니다. 미국도 이란도 몰랐다. 세계가 경악한 이유. 왜 전 세계가 이렇게 놀랐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방공미사일 시장은 오랫동안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독점해왔습니다. 특히 팩스3 MSE는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아 왔죠. 유럽의 SAMPT, 러시아의 S400도 있지만 서방 국가들이 신뢰하는 방공 시스템은 사실상 패트리어트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산 천궁2가 실전에서 그 패트리어트에 필적하는,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 이상의 성과를 낸 겁니다. 그것도 글로벌 방산 시장에 데뷔하는 첫 실전에서요. 데뷔전에서 완벽한 성적표를 받아든 셈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도 충격이 컸을 거예요. 이란은 수백 발의 미사일을 쏟아부으면 UAE의 방공망이 포화 상태에 빠질 거라고 계산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산 시스템은 그 계산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이었냐는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국을 방산 소비국으로만 봐왔던 시각이 한순간에 뒤집힌 겁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이번 실전 성과가 천궁유의 추가 주문으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무기 시장에서 실전 검증은 그 어떤 마케팅보다 강력하거든요. 카탈로그에 숫자로만 적혀있던 성능이 실제 전장에서 증명된 순간 구매자들의 의사결정 속도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미 여러 중동 국가들이 한국 방산당국에 문의를 넣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음 고객은 누구인가? 바레인이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이유. 이번 사태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나라가 바레인입니다. 이란은 UAE뿐 아니라 바레인도 집중 공격했습니다. 바레인에는 미국 제5함대 사령부가 있어요.
이란 입장에서 가장 눈엣가시 같은 곳이죠.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RUUSI의 연구원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상대적으로 방공 능력이 취약한 바레인을 매력적인 표적으로 인식하고 집중 공격하는 것 같다고 분석. 바레인이 취약하다는 게 이번에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당연히 방공 강화가 발등에 불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패트리어트를 사고 싶어도 미국의 생산 물량이 턱없이 달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한국, 일본, 대만, 전진 배치 등으로 이미 주문이 몇 년치씩 밀려 있습니다. 지금 계약해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죠. 빠른 시일 안에 공급이 가능한 건 천궁우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실전에서 성능까지 증명됐습니다. 바레인 입장에서 천궁2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바레인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중동 전체에 도미노 효과가 일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도 심상치 않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KF-21 오늘은 4, 5세대, 내일은 5세대. 천궁 2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야심은 하늘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가 바로 그 주인공이죠. KF-21은 공식적으로 4조 세대 전투기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475 세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텔스의 바로 전 단계인 저피탐 설계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 RCS가 1세 제곱미터보다 적게 설계돼 있고 전파 흡수 도료도 일부 적용됐습니다. 같은 4, 5세대로 분류되는 프랑스 라파엘이나 유럽의 유로파이터보다 RCS가 훨씬 적습니다. F-15 같은 본격 스텔스 전투기보다는 많지만 그 중간 어딘가에서 아주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스텔스 5세대로 발전할 여지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내부 무장창을 추가하고 외부 센서를 내부에 매립하는 형태로 바꾸고 초음속 순항 비행인 슈퍼크루즈 기능을 갖추면 완전한 5세대 전투기가 됩니다. 국방 예산에 스텔스 관련 기술 개발비 6,300억 원과 차세대 국산 엔진 개발비 860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방향은 정해졌고 돈도 있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죠. KF-21은 블록 1, 2, 3 세 단계로 진화적 개발이 처음부터 계획돼 있습니다. 블록 1은 올해 완성되며 공대공 임무가 가능합니다. 블록 2는 공대지 공배해 기능이 추가되고 2027년 3분기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블록 2가 완성되면 10종이 넘는 국산 공배지 무장이 통합되고 장거리 공배지 미사일, 철룡도 달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는 전투기입니다. 동남아가 왜 KF-21에 열광하는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KF-21에 눈독을 들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성능 때문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용입니다. KF-21은 F-18처럼 쌍발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엔진이 하나 꺼져도 나머지 하나로 비행이 가능하죠. 섬이 많고 바다가 넓은 동남아 전투 환경에서 이건 생존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쌍발이면서도 유지비는 단발 엔진인 F-16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성능은 올리고 비용은 낮춘 셈이에요. 둘째는 자율성입니다. 미국산 전투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무장 통합을 할 때 일일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무기를 샀어도 완전히 내 것이 아닌 셈이죠. KF-21은 그보다 훨씬 자유롭게 통합과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점점 더 강하게 요구하는 전략적 자율성을 충족할 수 있어요. 셋째는 부품 공급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전투기는 부품 하나 구하는데도 몇 달씩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동남아와 가깝고 이미 최적화된 공급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즉시 부품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운용 가동률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넷째는 교육훈련 생태계입니다. KAI는 이미 KT-1 기본 훈련기, T-50 고등훈련기, FA-50 경전투기, KF-21 전투기로 이어지는 완전한 4단계 사이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이 이미 K계열 훈련기를 운용하거나 도입 예정입니다. 훈련기부터 전투기까지 같은 제조사 계열로 통일하면 조종사 교육 시간이 줄고 훈련 비용이 확연히 낮아집니다. 이미 카이와 손잡은 나라들이 자연스럽게 KF-21로 올라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동 오일머니가 한국을 부른다. 동남아만이 아닙니다. 돈 많은 중동 산유국들의 접근 방식은 좀 다릅니다. 이들은 KF-21을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고 싶어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 살만이 지난달 25일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방산 분야만으로 350억 달러 이상의 협력 사업이 확정됐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양국은 단순한 무기 거래 관계를 넘어 설계부터 교육, 훈련,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방위산업 전주기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 원칙을 담은 방산협력 프레임워크 MOU도 체결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KF-21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중동 산유국 입장에서 한국과의 공동 개발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첨단 전투기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술을 이전받아 자국 방산 산업도 키울 수 있거든요. 사우디의 비전 이정 3숨이 추구하는 제조업 육성, 기술 자립과도 방향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중동의 오일머니가 KF-21 블록 3, 나아가 6세대 개발에 투입된다면 개발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서로에게 완벽한 그림이죠. 필리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을 방문해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방산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10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조만간 가시적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FA-50을 운영 중인 필리핀이 블록2 KF-21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건 시간 문제처럼 보입니다. 70년의 기정, 이게 대한민국이다. 마지막으로 한 발짝 물러서서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1950년 대한민국은 무기 한 자루 변변이 없어 맨몸으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미국산 무기를 원조받아 쓰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70년 만에 그 나라가 중동의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든 미사일이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격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저 미사일이 한국산이라고? 라며 눈을 비비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 시스템을 만들어낸 엔지니어들. 새벽마다 외신과 소셜미디어를 뒤지며 세계 정세를 분석하는 방산 전문가들. 낯선 땅 중동에서 한국산 장비를 들고 훈련받은 UAE 병사들. 이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쌓여 그날 밤 494발의 미사일이 격추됐습니다. 물론 전쟁이 많아지고 분쟁이 격해지는 세상이 마냥 반가울 수만은 없습니다. 미사일이 날아간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는다는 뜻이니까요. 그 현실 앞에서 마냥 국뽕에 취해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더 많은 나라의 하늘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자랑스러워도 됩니다. 천궁2는 무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70년의 증명입니다.